아우디 A4 B8은 아직 관련성을 잃지 않았지만 더욱 저렴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적절한 가격의 고품질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연령 프리미엄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특히 작동 모드에 맞는 최적의 엔진과 기어박스 조합을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4세대 아우디 A4 B8을 구매하기 전에 고품질 진단을 위한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디를 보고 무엇을 확인할지 읽어보세요. 아우디 A4 B8의 대다수는 세단형 자동차로 판매됩니다. 스테이션 외건은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이지만 1296개 매물 중 94개만 판매될 정도로 상태가 좋은 것은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보장 품질은 양호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거의 모든 사람의 앞범퍼와 후드에 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체 요소는 사고에 연루되지 않고 재도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갑 필름이 도움이 되지만 도장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문턱의 앞부분과 앞바퀴 아치의 아래쪽 가장자리. 바퀴 아래의 먼지로 인해 샌드블래스팅 효과가 발생하고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작동 모드, 운전 장소에 따라 페인트가 작은 조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겨울 시야에 노출된 후에는 이 부분의 임계갑이 부식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부위에는 어떠한 보호 조치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기적절한 손질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른 곳에서는 칩과 가벼운 손상이 오랫동안 녹슬지 않습니다. 차체 양면은 아연 도금 처리되어 있으며 또한 아우디는 페인트의 품질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략 30번째 기계마다 제어 측정을 위해 조립 라인에서 제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중 공장 페인트 200미크론가 적용된 아우디 A4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께 측정기로 측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십시오. 이 모델에는 짜증나는 디자인 결함이 있습니다. 즉 헤드라이트에 먼지가 있습니다. 이는 환기 튜브를 통해 도달하며 광속의 모양과 특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헤드라이트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방하는 것은 쉽습니다. 환기 튜브에 폼 필터를 배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솔린 엔진. 전통적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모든 엔진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며 생산 초기에는 어린 시절 질병이 다발 있습니다. 대부분은 첫 해에 제거되지만 가장 지속적인 문제는 스타일을 변경할 때까지 생존합니다. 8세대 아우디 A4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엔진은 새 엔진이었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히 가장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 1.8 및 2.0L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모델의 거의 전체 생산 기간 동안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오름차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 트프제, 800카드제, 120, LBPCHB, 160HP, CJB, 170HP. 2011년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는 이 라인의 젊은 엔진은 오일 누출과 타이밍 체인의 급격한 늘어남이라는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 나쁜 평판을 얻었습니다. 후자는 엔지니어가 계획한 대로 엔진의 거의 전체 수명 동안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만에서 10만 km 후에 체인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제조업체는 보증에 따라 체인을 교체한 후 텐셔너가 포함된 업그레이드 키트를 출시했습니다. 엔진 오일 소비 증가 문제도 보증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한 사람은 운이 좋았습니다. 오일 부족을 없애기 위해서는 엔진의 피스톤 그룹 전체를 교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경우 이것은 값싼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아우디 A4에는 3세대 1.8리터 엔진이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완전히 재설계된 실질적으로 다른 엔진입니다. 제조업체는 오일 누출 및 체인 늘어짐 문제를 해결했지만 100%는 아닙니다. 모든 개선 작업을 수행한 후에도 체인 텐셔너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 아우디 A4 B8 1.8 트부스에서도 여러 개의 톱니로 체인이 점프하는 고립된 사례가 발생합니다. 3세대 엔진에도 약점이 없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와 정기적으로 누출되는 냉각수 펌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는 데들은 비용은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의 염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페바테트라는 명칭이 있는 엔진은 북미 시장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120마력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원하는 경우 표준 160hp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칩 튜닝의 도움으로 2.0 TFJ, 카이크덴비, 180hp, 시덴시, 211hp, 큰시디, 224hp. 엔진은 1.8L의 888과 동일한 시리즈입니다. 증가된 볼륨과 흡기 캠축의 에이바스, 아우디 밸브 리프트 시스템 3100rpm 후의 밸브 리프트 높이 전환만 다릅니다. 이로 인해 출력이 211hp로 증가되었습니다. 오일 소비 및 체인과 동일한 문제를 남깁니다. 2리터 단위는 조금 후에 3세대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2년 1.8리터 버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2013년부터 A4 모델에만 탑재되기 시작했다. 3세대에서는 터빈을 바꾸고 흡기뿐만 아니라 배기축에도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을 추가하고 새로운 실린더 헤드로 덮었다. 혁신을 통해 출력을 225마력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스타일 변경 전 결함을 제거합니다. 아우디의 1.8 2.0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은 연료와 엔진 오일의 품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휘발유인 경우 98만, 엔진 오일인 경우에는 모벨 수준보다 낮지 않은 정품 윤활유만 사용합니다. 특히 도시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오일 교환 간격을 7에서 8,000km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2 FSI, 265마력, 3.0 TFSI, 겸해 272마력, A4 범위의 중포. 이러한 엔진은 판매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광고 1235개 중 1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중 9개는 3.2리터입니다. 3.2FG 직접 분사 가솔린 엔진은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만 A4 B8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ZF의 안정적인 자동 토크 컨버터와 결합된 유일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장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체크포인트 섹션 참조. 그러나 2011년 하반기에 생산된 자동차에는 이미 DSG 스트라닉 로봇이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VIM 번호로 확인하세요. 아우디 A6C 6EU 엔진은 대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알루미늄 블록, 알루실 코팅 및 단기 연료 분사 장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진이 정지된 후 인젝터에서 연료가 누출되기 시작하고 휘발유가 벽과 실린더에서 오일을 씻어내며 건식 시동으로 인해 알루실 코팅이 파괴되어 흠집이 발생합니다. 후자는 차가운 엔진에서 어닐링하는 경우 좋은 인젝터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 변경 후 3.2V는 터보차저 3.0 TFSI로 교체되었습니다. 신뢰성 상황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고품질 연료, 98 휘발유를 붓고 적시에 인젝터를 교체하고 온도를 모니터링하면 피스톤 수리에 드는 높은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필수 절차. 연료 시스템의 압력을 점검하십시오.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시경으로 실린더 벽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점수가 없어야 합니다. 온도 조절 장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합니다. 공무원은 보증 기간 동안 온도 조절 장치를 대형 냉각 서클의 개방 온도가 더 낮은 다른 온도 조절 장치로 교체했습니다.
변경하지 않았다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디젤 엔진 2.0 TDI KGC 120HP KGB 136HP 가계 143HP 갈체 170HP 가솔린 엔진에 비해 디젤 엔진은 특히 최대 20만 마일리지까지 신뢰성의 정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커먼 레일 연료 시스템을 갖춘 2리터 디젤 아우디 A4 B8은 바닥에서 잘 당기고 연료를 거의 소비하지 않으며 적절한 유지 관리를 통해 매우 안정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에조 인젝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인젝터는 가격이 비싸고 개당 $300, 수명이 20만에서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연료 품질에 따라 다름. 미립자 필터의 수명은 디젤 연료의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40% 막히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청소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 시스템의 센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미립자 필터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예비 부품의 가격으로 인해 유일한 합리적인 옵션은 그 흐름을 제거하고 두뇌를 다시 플래시하는 것입니다. 이 엔진의 타이밍 드라이브는 벨트 구동 방식이며 18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값비싼 엔진 오일을 채우고 7에서 8천 킬로미터마다 교체하고 고품질 계절 디젤 연료로 연료를 채우고 고속도로에서 더 많이 운전하는 경우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타이밍 벨트 키트 교체 간격을 12만 킬로미터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5만 마일리지 후에는 오일 펌프 드라이브의 육각형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은 저렴하지만 그로 인해 터빈이 죽어 전체 엔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 TDI, ML, CK, 190HP 및 3.0 TDI, 앞에 CCWA, 240HP 6기통 디젤 아우디 A4는 가솔린 차량만큼 희귀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좋은 상태로 구매할 가치가 있는 후보입니다. 더 젊은 2.7리터 유닛은 피스톤 스트로크가 더 짧고 출력이 10마력 뒤처져 있습니다. 더욱이 아우디 A4의 경우에는 베리에이터, CVT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항상 높은 토크를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디젤 V6의 타이밍 장치는 가솔린 버전과 동일한 체인입니다. 그러나 부하가 적고 교체 없이 최대 30만 캠까지 생존합니다. 그러나 수리에는 예비 부품과 인건비 모두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전염 A4 제품군에는 4개의 기어박스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계 장치는 가장 신뢰할 수 있지만 디젤 엔진과 결합하면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멀티트로닉 0AW 벌 381 변속기는 1.8 및 2.0리터 가솔린 엔진과 결합되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매되는 모든 아우디 A4, BA의 절반 이상입니다. 고장 없는 평균 서비스 수명은 도시 모드에서 15만 킬로미터입니다. 핵심 단어는 평균이며 조용한 모드의 누군가는 최대 30만 킬로미터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50세 이후에도 누군가는 갑작스런 출발과 미끄러짐으로 기어박스를 죽일 것입니다. 아픈 변이의 주요 징후 속도를 변경할 때 충격이 가해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진동이 발생하며 대부분 50에서 60km/h의 속도에서 발생합니다. 소음과 충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극심한 마모로 인해 발생합니다. 주행 중에 속도가 떠 있는 경우 변속기 구동 체인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교체할 시기입니다. CVT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 트럭을 이용해 주유소까지만 이동하면 됩니다. 혼자서 또는 견인차로 그곳에 가려면 수리 비용이 추가로 $1,00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모든 전륜구동 A4 B8는 멀티트로닉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에스트로닉 습식 클러치가 장착된 7단 로봇 DL501 폭스바겐은 그런 상자를 무서운 세 글자 DSG로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어박스가 장착된 아우디 A4는 그다지 슬프지 않습니다. 안전 여유가 있고 기어가 완벽하고 빠르고 눈에 띄지 않게 전환됩니다. 스트라닉은 오일 교환 규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가능한 최대 간격은 50에서 6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이고 권장 간격은 30에서 3만 5천 킬로미터마다입니다. 박스 디자인으로 인해 오일이 빠르게 오염되어 메카트로닉스가 손상되고 너무 세게 조이면 클러치도 따라오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변형 없이 정품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동 변속기를 갖춘 아우디는 딜러 스캐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상 모드, 오류, 과열로 인한 작동 시간을 볼 수 있으며 상자의 총 모터 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주행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메카트로닉스 장치를 교체했는데 이는 로봇 자동 변속기의 신뢰성과 서비스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자의 동작은 펌웨어 버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버전 12부터 전환의 부드러움이 향상되었습니다. 팁트로닉 클래식 ZF6 P28 자동 기계는 드뭅니다. 3.0 디젤과 3.2 가솔린 엔진에만 설치됐다. 그리고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 마지막 것입니다. 유체역 각적 자동 변속기는 이전 두 가지 옵션보다 덜 변덕스럽습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오일 교환을 더 오래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교체하지 않고 15만 대 이상 주행한다면 박스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6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환하고 미친 듯이 미끄러지는 경우 20만에서 25만 번의 문제없는 작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적당한 예방 수리를 수행하고 동일한 양을 운전하십시오. 역학 6단 수동 변속기는 운전 시 손이 더 자주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젤 엔진과 결합하면 이중 질량 플라이휠은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이상을 견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우디 A4BA 시동을 걸 때 기계장치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발생하고 외부 소음이 들리면 플라이휠 교체를 위해 $600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스펜션 및 스티어링 서스펜션은 전통적으로 알루미늄이며 특히 원본에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적절한 가격의 고품질 아날로그도 있습니다. 예, 램퍼더 일반적으로 서스펜션의 서비스 수명은 100에서 12만 킬로미터이지만 개별 구성 요소는 조기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1. 프론트 서스펜션의 하부암 공은 60에서 8만 마일 이상을 거의 견디지 못하며 교체는 암에서만 완료됩니다. 2. 앞바퀴 베어링도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50에서 6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씩. 3. 외부 CV 조인트 부츠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모든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세시의 자원은 바퀴의 크기에 비례하여 달라집니다. 디스크 직경이 클수록 서스펜션 성능이 더 빨리 저하됩니다. 선택할 때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스티어링 렉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구멍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노크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누출이 발생하지만 이는 다소 특별한 경우입니다. 검사 중에 스티어링 휠에 추가적인 힘이 느껴지면 스티어링 샤프트 스파이더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비 부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10 미만, 문제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내장된 스티어링 렉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은 보증에 따라 전체 어셈블리를 교체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몇천 달러가 될 것입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모든 슬랫이 파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비율의 결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아우디 A4, B8에서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오프로드 사륜 구동 아우디 A4, B8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20%를 약간 넘습니다.
판매 중인 광고 1214개 중 257개. 이 중 90%는 2리터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우디가 콰트로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엔진 옵션을 너무 많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우디의 사륜 구동 성능은 전설적이며 6만 칸마다 트랜스퍼 케이스와 리어 디퍼렌셜의 오일을 교환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구매하기 전에 오일 교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어박스 교체 비용은 자동 변속기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비용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개의 리드가 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우디 A4BA의 전기 및 결함. 삐뚤게 설치된 알람이나 음악 등 외부 간섭 없이도 큰 정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스탱크 플랩의 전기 구동 장치에 결함이 있지만 이 문제는 대부분 보증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LED 전면 및 후면, 조명도 개별 LED를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랜턴 어셈블리 전체의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수리는 이미 장인들의 손길로 완성됐다. 최근 베이지 패세트 B6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기 핸드 브레이크도 불만이나 추가 유지 관리 없이 작동합니다. 아우디 A4B8은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해야 할 자동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우디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는 자동차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함, 역동성, 상태 등의 이점으로 인해 수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할 때 가치 있는 사본을 현명하게 선택했다면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한 인력, 정기적인 유지관리, 자주 수행할수록 좋음가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사의 정보는 시험 단계에서 불필요한 후보자를 걸러내고 남은 소수의 고품질 진단의 비용을 지출하기에 충분합니다. 제조업체가 스타일을 변경한 후 많은 기술적 단점을 제거했지만 A4 2007, 2012를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부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더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어린이 질병은 보증 기간 동안 나타나거나 업그레이드된 부품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서비스 기록과 신중한 운영이라는 주요 선택 기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